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차 기출문제 오해하고 계시죠? 예,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 다 기출문제의 범위 내에서 80% 이상 출제됩니다. 기출문제가 그냥 답만 암기하면 안 되고 왜 그게 답인지 이해하면서 암기한다면 모든 과목 다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2차 과목은 5, 6월에 기출문제 오해할 거예요. 다 선생님들이 만든 그 책 가지고 기출문제 가지고 하니까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시험에 두 문제 나온다고 했죠? 1번, 개업 공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적 손해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 그 손해라고 하면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시험에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보험을 1억 들었는데 손해를 3억 입혔으면 3억 다 배상해야 된다고요? 1억은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나머지 2억은 개인재산 가지고 배상해야 되는 거죠? 물론 보험회사가 배상한 1억마저도 구상권 행사당하면 결국 다 토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세 가지였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 고용인의 고의과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3번에 보면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타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3개 다 가입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3개 다 가입하면 법 위반한 건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만 가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분사무소가 3개가 있다면 4억이 아니라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주된 사무소 얼마? 2억 원 이상 합하면 5억이죠. 5억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4억이라고 해서 X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나와 있네요.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된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잔금 치를 때까지, 등기 넘겨받고 잔금 치를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권고해야 된다. X.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명의로는 예치할 수 없다 했는데 개공은 신체보전 7명이죠.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채식관서,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3번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웠잖아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기타 등등 다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업무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었죠?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는 가능할지언정 등록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식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그 당시 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치기관이 뭐였습니까?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에 있죠.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즉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식관서도 금융기관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문제입니다. 금융기관에 해당된다는 취지. 암기 프린트 16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라고 돼 있지 우체국은 없잖아요. 채식관서는. 채식관서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해석한 거라고요? 금융기관. 기출문제입니다. 금융기관에 해당되어서 채식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이게 4번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예치 권고 제도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라고 했죠? 예치 권고했는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구하는 일은 사실은 없는데 이 출제위원이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때 출제할 때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팔았는데 나 돈 안 받겠다, 등기 넘겨줄 때까지 좀 예치해라, 개업공개사한테. 미리 받기 싫다. 이렇게 하면 개업공개사가 왜 그럽니까? 돈 준다고 하면 일단 챙겨놓으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주는데 왜 안 받습니까? 예치하려면 또 돈도 들어가는데, 예치하려면 오히려 돈 들어간다고요.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된 실비를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보증보험 증권 끊고 하려면은 돈 들어가는데, 근데 매도인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 준다고 하는데 안 받고 나는 못 받겠다. 등기 넘겨줄 때까지는 절대 안 받을 테니까 예치해라. 이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도 개업공개사가 거부해도 된다고요. 준다면 빨리 받으세요.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강행 규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다. 원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답 4번이고요.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하고 두 문제 나온다고 했죠? 3번, 4번 두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두 문제 나온다고요. 3번 틀린 것인데 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옛날에는 계약 성립인데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제가 여러분들이 시흥에 사무소가 있으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개도 경기도 조례과정하는 보수 받는다고 했죠? 사무소 기준입니다. 중개 사무소 기준, 중개대상물 기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권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외국은, 선진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은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요. 매도인이 남으니까 중개보수를 다 부담하는데 우리나라는 각각 받습니다. 각각 받는데 그러면 100만 원이면 각각 100만 원 해서 개업공개에서 200만 원 받는데 판례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두 사람 그 200만 원 다 냈습니다. 매수인한테는 안 받고 한 사람한테 두 사람 몫을 다 받았다고요. 법 위반이냐 아니냐, 중개보수 초과에 저촉되냐 안 되냐, 이게 판례가 있다고요. 위반이 아니다. 매도인이 자꾸 깎아달라고 하니까 매수인이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매도인 그럼 복비는 내가 다 낼게, 더 이상 깎아주는 건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두 사람 몫을 매도인이 냈다고요. 법 위반 아니다. 그럼 판례가. 어차피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한테 100만 원에서 양쪽에 200만 원 받을 건데 한 사람한테 200만 원 받았다 해서 결국은 자기 받을 몫밖에 안 되는 거지 더 받는 건 아니라서 위반은 아니다. 판례가 그렇게 했다고요. 한 사람한테 두 사람 몫을 다 받아도 위반은 아니다. 판례가. 자,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도 유효하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면서, 이건 무효죠? 유효하다. X입니다. 무효입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개행위가 거래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중개보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라고 해설에 제대로 되어 있나요? 3번에 4번 맞아요? 자, 그럼 4번 문제 보겠습니다. Y씨 X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한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일방 당사자로부터 네요. 얼마에 매매했어요? 1억 8천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이거는 1억 8천이면 요율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건 0.5%죠? 한도액이 80만 원이네요. 이거 집 팔고 아까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서 하는 경우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즉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못 받으니까 여기는 임대차는 볼 필요 없죠. 1억 8천 곱하기 0.5%네. 58, 40, 90만 원이네. 90만 원.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80. 지금 한쪽에 받는 거니까 답 1번이죠. 총액은 양쪽에 다 받는 건 하면 160만 원이겠죠. 1번이 답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인장 등록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옳은 것.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옳은 것. 답은 3번이죠.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인감증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하고요.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분사무소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리얼은 등록인장 변경 등록 며칠이네? 7일이네. 암기 프린터 39번에 2번에 있죠. 39번에 2번. 답 3번이고요. 6번은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것. 폐업 신고. 그 다음에 휴업 신고. 리언에 있는 휴업 신고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안 해도 되죠.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3개입니다. 답 4번입니다.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간판 철거 안 해도 처벌 규정 없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뿐입니다. 7번 확인 설명 해야 될 사항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기억의 벽면 및 도배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설명해야 됩니다. 리언의 권리 중개상물의 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지금 확인 설명이 아니고 뭡니까? 전속 중개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네요. 리언은 공개해야 될 내용 아니죠? 특상태 조건 공금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리언은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 디귿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4번입니다. 그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4번이 답이고요. 8번 거래계약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요. 중개가 완성된 때 계약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고요.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3번 표준 서식을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지만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는 없다. 4번 물건의 인도일시는 기재할 사항이다 했는데 물건의 인도일시 기재할 사항 맞죠? 그 다음에 5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기재할 사항이죠? 답 5번 맞습니까? 5번 돼 있죠? 8번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암기 프린터 9번에 있습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답 5번이고요. 9번에 업무정지, 자격정지 사유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인장 등록된 인장 사용 안 하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맞고요. 계약서 서명 날인 맞습니다.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중소속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인데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고요. 4번이 답이고요. 5번에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취소니까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가능하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고요. 답 4번이죠.
10번 행정처분 잘못 연결된 것은 국토부 장관,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죠. 그 다음에 2번에 업무정지 등록관청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 3번 등록관청입니다. 시도의사라고 해서 3번이 틀렸고요. 지정 취소 국토부 장관입니다. 지정 취소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는 자격정지, 자격취소,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격증 반납 안 했을 때 100만 원 과태료 시도의사가 하죠. 시도의사가 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것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그 다음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일기예보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두 계절이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겨울이고 지금 낮에는 또 완전히 봄입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